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자, 힘찬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오늘 이제 무디스 관련해서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코멘트를 잠깐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알테오젠이 공식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글로벌 탑 10 자동 주사기 제조사와의 피하 주사 제형 전략적 협업 논의 내용인데 첨단 바이오 기술이랑 의료기기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이거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제형 전환 기술 ALTV4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정맥 주사로 이제 5시간 이상 걸리던 치료를 5분 내로 줄여주는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동 주사기라는 키워드까지 여기에 플러스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할까? 먼저 이번 협업 논의의 배경과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높은 협업 대상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C 제형이랑 자동주사기 융합의 시장적 의미를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 해외 소식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바이오 USA 2025 행사에서 있을 이제 제가 관련자분들에게 이제 들은 내용, 심화 논의랑 글로벌 파트너 유치 가능성, 알테오젠의 기술의 이 준비도와 의의, 현재 주가의 흐름과 전망,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업계 최신 그 소식까지도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윤철중 TV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입장 신청을 해 주신 다음에 2일 날 입장 승인이 돼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면 더 빠르게 좋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돼요.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알테오젠이 논의를 위해서 우선 그 자동 주사기 기업 MTA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MTA는 간단히 말하면 서로의 소재나 기술을 교환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테오젠의 ALT-B4 기반의 고용량 SC제형 치료제와 상대 기업의 자동 주사기를 실제로 조합을 해본 거죠. 기술적으로 서로 맞는지 적합성을 확인을 하고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feasibility study랑 free clinical study 동물 실험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요. 즉 SC 제형 약물을 자동 주사기로 주입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약물 전달 효율과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도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이라면 그 자동 주사기의 압력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지 주입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등이 검증이 됐겠죠. 다행히 뭐 이제 적합성과 효율성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계속 개발과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사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보다 공식적이고 긴밀한 공동 개발 그리고 사업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지금 ALT-B4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의 확장성을 증명해 보인 셈이고 기존에는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이 형태로 이제 SC 제형 전환 기술을 제공해 왔다면 이제는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의료기기와의 결합까지 성공적으로 검증을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관계자분도 해당 기업의 의료기기와 함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의 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협력이 파트너사 그리고 이제 예비 파트너사들의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를 하고 투약 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또 언급까지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알테오젠과 그 협력하는 제약사들은 약물을 바이알 형태뿐만 아니라 자동 주사기 형태로도 선택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숨은 맥락까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MTA를 통한 샘플 교환에서 타당성 테스트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 그 검증 단계를 거쳐서 SC 제형 약물 플러스 자동 주사기 결합이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을 했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을 공식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 자체가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어떤 검증을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대형 계약 체결 시에 리스크를 줄이고 협업 신뢰도를 높이는 사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어떤 소식 같지만 단계 같지만 대형 기술 수출이나 합작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이 전략적 협업에 대한 그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이제 언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정식 계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테오젠과 손잡은 글로벌 탑10 자동 주사기 제조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해외 시장 자료를 제가 이제 좀 보고 업계 현황을 그동안 이제 7, 8개월 동안 그 본 것들을 토대로 몇몇 그 유력 관련 기업 후보를 제가 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 세계 이 오토 인젝터 자동 주사기 분야는 몇몇 전문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위스의 욥소메드 그리고 이제 대만 스위스 기반의 SHL 메디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웨스트파마 등이 손 꼽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은 모두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과 협업을 해서 자동 주사기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탑 플레이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욥소메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드리면 스위스 기업이고 자가주사 기기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인 그 욥소메이트 이거는 이제 글로벌 여러 블록버스터 약물에 채택된 2에서 3mm 정도 일회용 자동 주사기고 최근에는 이제 욥소도즈라는 10ml 대용량 패치 주입기까지 개발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2023년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진행이 됐고 이게 욥소 도즈라는 10mm 대용량 패치 주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2023년 노보노디스크랑 그 장기 공급이죠. 장기 공급을 맺어서 대량의 자동 주사기를 제공하고 또 빅파마의 협력까지도 활발한 그런 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의 ALT 이 B4 기술로 변환이 되는 고용량 SC 제형을 고려를 하면 글쎄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추후에 욥소메드 대용량 주입기 플랫폼과의 시너지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HL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지금 현재 자동 주사기 업체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뭐 몰리엠버와 같은 그런 그 다양한 오토 인젝터 플랫폼으로서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폭넓은 어떤 제품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L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바이오 의약품 주사기의 자가 기기를 이제 공급을 해왔고 생산 능력을 지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고용량 제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SHL은 그 고용량 제형 주사기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SHL과의 협업 역시 유력한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웨스트파마슈티컬 미국에 본사를 둔 웨스트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사제 용기 그다음에 캡 이런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적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의료기기 개발에도 힘써서 스마트 도즈와 같은 그 웨어러블 자동 주입기를 출시를 했어요. 스마트 도즈 같은 경우에는 팔이나 이 복부에 부착을 해갖고 3에서 10ml 같은 대용량 약물을 슬로울리 천천히 이제 주입하는 기기예요. 뭐 암젠의 일부 제품 등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B4 기술로 정맥 주사가 PR로 바뀌어도
투여량이 크면 한 번에 주사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웨스트 파마의 스마트워즈 같은 그 웨어러블 주사기를 활용을 하면 환자가 집에서 손쉽게 고용량 SC 약물을 투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웨스트 파마도 글로벌 탑 10에 드는 만큼 또 알테오젠 협업 파트너로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탑 3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밖에도 뭐 벡톤, BD나 뭐 오엔머, 게레즈 하이머 등도 이제 그 자동 주사기 시장 주요 기업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 제가 다 자료를 봤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알테오젠과 논의 중인 곳이 글로벌 탑 10 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욥스메드나 SHL, 웨스트, BD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일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기술 트렌드랑 알테오젠 요구 사항을 대입을 해보면 대용량 주입 기술을 갖춘 욥스메드나 SHL 쪽이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요? 예.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느 기업과 손 잡느냐에 따라서 또 알테오젠의 협업 그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외 이런 자료들이랑 업계 소식을 통해서 많은 또 힌트를 우리가 미리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좀 숨은 정보들을 빠르게 제가 분석 정리를 해서 공유를 또 해드려요. 예. 그래서 입장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소식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자동 주사기와 SC 제형의 결합이 중요한지 이 시장적 의미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이브로자임 기술 같은 경우에는 IV로 투여되던 항체 치료제를 피하 주사로 전환해주는 플랫폼이죠. SC로 바꾸면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몇 시간 맞은 것을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사로 뭐 5분, 10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이 SC 제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연구에서 지금 뭐 70% 가까이 그 이상이 환자가 SC 방식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를 했고, 병원 입장에서도 주사 준비나 뭐 이 투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그 자료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인데, 예, 이게 그거를 명백하게 입증을 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그 움직임이 활발한 부분도 바로 여러분들 이 점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이 SC 제형이 만능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 투여량이에요. 투여량이 문제죠. 피하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약물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ALTB4 기술로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조직 그 투과성을 높여서 약물 수, 이 흡수를 돕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밀리리터 이상의 대용량을 주사하는 건 도전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면역 항암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트루다 정맥 주사는 이제 수백 밀리그램 단위라서 맞잖아요. 그렇죠? 이 SC제형으로 만들면 수밀리리터 주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용량 SC제형을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를 하려면 일반 주사기로 되겠습니까?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 주사기, 오토 인젝터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동 주사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량의 약물을 천천히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도 간편하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특히 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늘 공포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늘 공포가 있는 환자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바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접목이 돼 있잖아요. 아까도 사진을 또 보여드렸지만, 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친화적이다. 예. 환자 친화적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다. 게다가 주입 속도 조절, 뭐 피드백 제공, 삐 소리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보이지만 불빛으로 완료 알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아무튼 더 좋은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알테오젠이 신경 써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지금 ALT B4 기술과 이 자동 주사기의 시너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우리 여러분들. ALT-B4가 고용량 약물의 피하 투여 자체를 가능하게 해준다면 자동 주사기는 그 투여를 현실적으로 구현해주는 도구인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ALT-B4는 새로운 연료고 자동 주사기는 그 연료를 쓸 수 있게 개조한 자동차. 제약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확보해야 완벽한 SC제형 그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 SC제형으로 개발된 바이오 약품들은 이 보면 투여 기기와 함께 패키지로 나오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예, 뭐 휴미라라는 그런 그 부분 제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엠브렐 이거 같은 그 자가주사용 바이오 약품들을 떠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그냥 뭐 이 펜형 주사기나 그 오토 인젝터가 담겨서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그 소식들이 나올 거를 미리 예측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잘 가고 있다. 예, 키트루다 이 프로젝트에 키트루다 SC도 출시가 되면은 아마 오토 인젝터 또는 패치형 주사기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리고 MSD가 그 키트루다 SC 제형을 올 연내에 미국에 출시하겠다는 그 목표를 잡고 있고 또 출시 1년 내에 키트루다 매출의 30%에서 지금 40%를 SC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에너투 SC를 개발 중에 있는 다이치 상교 역시 향후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SC 제형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전 세계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SC 제형 플러스 자동 주사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그 증거나 다름없어요. 결국에는 자동 주사기랑 그 SC 제형의 융합은 환자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병원 입원이나 긴 어떤 뭐 의자 치료 대신에 환자 자가 주사 시대가 열리면 환자는 더 자주 해당 약물을 선택을 하고 가족들과 더 함께 있을 수가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사는 또 처방 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그 ALT-B4 기술은 바로 이 흐름의 핵심 열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자동 주사기 업체와 손잡음으로 인해서 그 열쇠와 자물쇠가 만난격이 되었다. 알테오젠이 파트너 제약사들에게 우리 플랫폼을 쓰면 바이알도, 펜 주사기도, 뭐 웨어러블도 마음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쟁 기술을 가진 그 할로자임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로자임은 ALT-B4와 유사한 그 엔자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미 여러 약물을 SC로 전환을 해왔지만 의료기기 업체와의 이 직접 협업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기기를 찾아야 됐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알테오젠은 선제적으로 기기 회사와 패키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다른 어떤 프로젝트들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계 전문가들도 사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저희 윤철중 TV도 바로 이 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또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 여러분들 미국 보스턴에서 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5가 또 열리죠. 여기서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관계자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 행사고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파트너링하고 뭐 미팅을 갖고 기술 거래를 논의하는 비즈니스의 장이에요. 뭐 인터배터리와 같이. 그래서 알테오젠도 매년 이 행사에 참가를 해서 기술 홍보와 협상에 나서 왔고 특히 또 올해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USA에서는 이 자동 주사기 기업 그리고 심한 논의를 더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동시에 또 이제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오겠죠. 다른 잠재 파트너사들에게 이번 MTA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협업 중인 자동 주사기 기업과의 관계를 더 이제 돈독히 해서 연내 공식 파트너십 계약 체결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어떤 그 모습이라고 봐요.
바이오 USA와 같은 이 국제 무대에서 탑티어 기업들과 미팅을 통해서 이번에 또 뭐 실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공동 개발 계획이라든지 디테일한 상용화 일정이라든지 비용 분담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업그레이드된 진전이 내부 의사 결정을 가속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면 이후 공식 계약 발표가 나올 것이고 흔히 이제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이나 합작 계약은 바이오 행사 전후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도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알테오젠이 축적을 해온 MTA 결과 데이터를 다수의 커스터머들에게 마케팅 수단으로 퍼뜨릴 것이다. 팩트 기반에서. 예를 들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테오젠의 기존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 추세에 따라서 ALT-B4의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주사기 회사와 함께 대용량 SC 주사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했다. 이제 장난이 아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 상당한 어떤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기술은 기기 호환성까지 입증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나 협업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USA 현장에서 알테오젠 측이 이러한 그 영업적인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파트너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알테오젠은 뭐 이미 다수의 그 빅파마들, 뭐 AZ, 뭐 MSD, 다이치 상쿄, AAT-B4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뭐 올해 1월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6건 이상의 MTA를 추가 검토 중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그래서 ALTV4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그 제약사들이 줄 서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번 바이오 USA에서도 그 줄을 더욱더 눌릴 수 있는 호재가 바로 이 자동 주사기 협업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피아제형 그 전환을 고민하는 항암제 개발사라면 알테오젠을 파트너로 선택을 하면 효소 기술 플러스 주사 디바이스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구나 하고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너무 앞서간 건가요?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경쟁사 대비 알테오젠만의 차별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딜, 이 성사될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이번 협업 논의가 이 아, 콜라보레이티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전략적인 성격.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라이선스 아웃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나 공동 사업화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형 협업은 알테오젠 입장에서 더 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합작 제품 출시나 플랫폼 공동 활용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플러스 자동주사기 업체 그 플러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얹어갖고 제약사 3자 협력 구조로 특정 블록버스터 약물 SC 버전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그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단순 기술 제공자를 넘어서 SC 제형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을 빠르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USA 2025 이런 부분들 그랜드 플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테오젠이 이 행사 이후에 저는 이유를 더 오히려 볼 것 같아요. 어떤 성과 발표를 할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철중 TV도 이 바이오 행사 기간 동안 나오는 소식들을 면밀히 추적을 해갖고 중요한 소식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이 우리 알테오젠이 어떻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 명단에 누가 추가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과 본격적인 접점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 건의 협업을 넘어서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알테오젠은 바이오의 의약품 분야에 좀 제약사 분야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뭐이 메드테크 분야 의료기기 기사와 또 이제 또 기기사죠, 기기사. 의료 기기사와도 이제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회사가 플랫폼 기술의 범용성을 한 단계 확장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도 ALT, B4가 다양한 환경에서 쓰일 만큼 안정적이고 검증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없으면 이거 뭐 진행할까요? 제품 결합 테스트에 선뜻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이제는 글로벌 어떤 표준급으로 인정을 받고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례가 향후 사업 모델을 다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포석을 다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존에는 기술 이전 계약 등만으로 해갖고 제가 주말에 이제 기술 이전 뿐으로 이제 수익 창출한다 뭐 이 좀 악의성 기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일회성 그 기술료 플러스 어떤 장기 로열티 이런 수익 구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바이스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나 뭐 컨소시엄 구손 등을 통해서 신규 수익 창출도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이 하이브로자임 효소를 공급을 하고 디바이스 회사가 주사기를 공급하면서 패키지로 제약사에 납품하는 형태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 뭐 머크와의 계약에도 알테오젠이 효소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이제 제공하기로 한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처럼 소재 공급 비즈니스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동 주사기 협업사가 여기에 가세한다면 알테오젠 플러스 디바이스 연합이 세계 제약사들을 상대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준비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상에서 지금 ALTV4의 안전성, 유효성은 여러 파트너사들과 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됐죠. 입증이 됐고 상용화를 위한 자체 공장 설립 논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바이스 연계 실적까지 쌓이니까 이제 남은 건 SC 제형 상용화 자체겠죠. 머크의 키트루다 SC, 뭐 다이치 산쿄의 에너투, SC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들의 이 제품 출시가 임박한 부분. 그다음에 한국의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숨은 공로자로서의 기술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명성을 얻게 될 겁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에서도 이제 SC 제형하면 알테오젠이라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할로자임이 그동안 독주 체제였는데 변화가 온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머크가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앞전에 분석을 했지만 PGR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알테오젠 측은 자신의 효소가 이와 다른 그 접근이라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알테오젠 기술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 가치를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보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 K바이오 기업으로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 지금 손잡으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한국 바이오텍이 세계적 어떤 의료기기 회사와 직접 협력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알테오젠이 선례를 만든 그런 셈입니다. 향후 어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디바이스 융합을 고려시키는 트렌드가 생길 수가 있고 정부나 산업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 지형 변화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사례를 통해서 이 의약품, 의료기기 융합 혁신이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알테오젠 주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5월 19일 지금 이제 오전인데 11시 정도 돼가는데 주가가 32만 원대, 전일 대비 1% 정도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중순이었죠. 이때가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수정 소식에 힘입어서 45만 9,500원, 45만 9,500원, 4.3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고 5월 초까지 35만 6천 원 정도를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거래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저점 31만 5,500원까지 밀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5월 19일 날
32만 원 가까이 소폭 반등을 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차트상에서 30만 원 초반대가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5월 16일 장중에 31만 5천 원대를 찍고 버텨준 점을 보면 또 31만 원에서 32만 원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볼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단기 저항선을 보면 최근 반등 시도 시 부딪혔던 34만 원, 35만 원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16일 날 장중 고가가 33만 5천 원이었고 그 전주에도 34만 원대 이 중반에서 상승이 막혔죠. 따라서 35만 원 돌파 여부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월 이후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전망으로 보여요. 만약에 5만 원대, 34만 원대를 넘어서 예를 들면 이전 고점 뭐 40만 원대, 40만 원을 넘고 연중 최고치였던 45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있죠. 35만 원대를 뚫어버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이 큰 바이오 섹터인 만큼 이 해외 자본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관련 그런 부분, 또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알테오진 시가총액이 15전이 넘고 코스닥 거의 1위 순위고 지금 뭐 주가 수익 비율도 200배가 넘죠. 예, 주가의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밸류 성장주는 작은 이슈 가격에도 출렁임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조정도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 성격이 컸고 향후 주가 전망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가 있다.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올 하반기 중에 이번 추가 계약부터 시작해서 자동 주사기 협업, 실질적인 어떤 계약으로 이어지고 추가 기술 이전 성과까지 나오면 뭐 지금 전문가들 몇몇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목표 주가 70만 원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전고점은 뚫어서 갈 수가 있다. 이런 소재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증권가 일각에서 지금 뭐 장기적 기업 가치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크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반면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호재 모멘텀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거나 글로벌 증시 환경,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디스 관련해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증시 환경이 좀 악화될 경우에는 영향을 받고 30만 원 선이 무너지고 이전 지지대였던 28만 원 안팎까지 조정을 받을 여지도 우리가 제로는 아니라고 봐요. 예. 조정이 오면은 좋은 기회겠죠. 당연히 이런 기업. 뭐 어제도 이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은 기업인 것 같다. 또 그렇게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 커뮤니티 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으로선 알테오젠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고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예요. 펀더멘털은. 그래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 이 뉴스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어떤 공지와 이 유혹 행사, 뭐 주요 이벤트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계약들 그런 소식들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어려운 그런 그 내용들을 앞으로도 쉽게 방송에서 좀 아,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공유를 많이 해드리니까 활용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 소식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외 관점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분석을 해드려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 해외 그 업계 쪽에 오토 인젝터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IV에서 SC 제형 전환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쵸? 그 뭐 지금 할로자임의 기술을 통해서 이미 HER2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SC, 림프종 치료제 리투크산 SC,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SC 등이 상용화돼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투여 시간 30분 내로 짧아졌다고 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져 갖고 SC 버전 출시 후에 IV 제형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추세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키트로다 에너2 등의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이어질 수가 있고 SC 제형의 일종의 새로운 표준의 치료제로 이제 자리 잡을 부분이다. 그렇게 잡아가는 모습이다. 유럽 쪽에 이제 규제 기관도 신약 허가 시 이제 피하 제형 유무를 중요한 환자 편의성으로 요소 고려할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이 시장 자동 주사기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글로벌 오토 인젝터 기기 시장 규모가 2024년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14억 달러에서 2030년에 3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배 넘어갈 것이라고 봐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13에서 15%대 높은 성장인데 이게 전체 제약시장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이오의약품 완제 중에 이 오토인젝트와 결합된 상품 시장은 2024년에 약 673억 달러에서 2030년에 134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또 분석도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블록버스터는 SC제형 플러스 오토인젝터 공식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봐요. 알테오젠이 공략하는 시장이 바로 이 초고속 성장 영역인 만큼 앞으로 해외 동향을 볼 때 SC제형 발표 뉴스랑 디바이스 채택 사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이 의료기기와 지금 우리 또 AI 좀 난리잖아요. 네. AI의 접목이에요. 의료기기와 최근 출시되는 또 오토 인젝터들 중에서 이게 붙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인젝터. 블루투스 아시죠, 여러분들? 블루투스, 핸드폰 블루투스 뭐 선 없이 이제 핸드폰과 연결되고 기기들과 연결되는 그 통신으로 인해서 주입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핸드폰 본인 핸드폰 모바일 앱이랑 그 연동이 돼요. 그래서 환자의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갤럭시 워치랑 또 애플 워치 이런 워치들과 그 환자 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과 좀 더 디테일한 그 앱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제약사들과 이런 또 스마트 오토 인젝터들이 일부 제품이 이미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주입 시점을 감지를 하고 심지어 사용자들에게 리마인더를 주는 그 똑똑한 기능을 이미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약 먹어야 된다. 약 주입할 시간이 됐다. 시계 하나 차고 있으면 실제로 이게 그 자료예요, 여러분들. 제가 찾은 자료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실제 사례로 한 그 개발팀이 기계학습을 펌웨어에 그 적용한 스마트 주사기 시스템을 발표를 했는데 환자가 약물을 제대로 주입을 했는지 소리 신호로 감지하는 신경망 알고리즘까지 구현을 했다고 해요. 이게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주사를 놓도록 돕고 의료진은 원격으로 복약 수능도를 확인할 수 있게 연동이 되겠죠. 그 앱과 지금 내가 여기서 신호가 와갖고 뭐 아침 9시에 주사를 넣고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는 신호가 딱 왔어요. 몸이 반응해서 이 앱과 AI가 반응해서 투여를 했으면 이게 병원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향. 앞으로 AI와 연결된 자동 주사기는 만성질환 관리 특히 항암제, 자가주사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러한 디지털 헬스 센스 요소까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ALTV4 플랫폼 플러스 스마트 인젝터 플러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토탈 케어 솔루션 구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 되겠습니까? 알테오젠이 개발에 참여한 SC제형 약물이 스마트 주사기와 함께 출시가 되고 환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자체로 새로운 빅데이터와 AI 서비스 기회가 열리는 시기죠. 국내에서는 다소 좀 먼 이야기 같다 보여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좀 나아져 간다면 구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벌써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가 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과 산업의 거시적인 흐름까지 짚어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남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 장기 투자의 성공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알테오젠의 글로벌 이 탑10 자동 주사기 기업가의 협업 논의는 그냥 단순히 기사 하나 읽고 끝낼 게 아니라 공시 이상의 의미 있는 신호다. MTA와 타당성 검증으로 탄탄한 기술 신뢰를 쌓았고 또 세계적 의료기기 업체와 손잡음으로써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고 이게 SC 제형 시장의 성장 트렌드와 맞물려서 알테오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투자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하면 되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으면 되고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주로 숫자나 단편적인 뉴스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왜 이 협업이 필요한가 어떤 전략적 맥락이 숨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ALTV4 기술 플러스 자동주사기 결합이 가져올 어떤 환자의 스펙트럼, 편의 혁신, 파트너사에 대한 토탈 솔루션 제공, 더 나아가서 AI, 경쟁자 대비에 대한 어떤 차별화 등의 포인트를 오늘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토리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앞전 기사 분석한 거 있잖아요. 수출 계약에만 안주한다. 그렇게 보입니까? 파트너사와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어요. 또 코스닥 1위에 걸맞게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변동성은 부담이지만 이게 성장주에게는 숙명과 같은 부분이에요. 기술적 지표를 좀 참고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알테오젠의 펀더멘탈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더 넓은 산업 생태계로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방송에서는 가능성 높은 협업 대상 기업으로 해서 뭐 웨스턴 파마 뭐 여러 가지 이제 포함해서 SHL 등을 예를 들어서 지형을 좀 시장 지형을 설명을 드렸고 SC 제형과 자동 주사기 융합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이 바이오 USA 2025에서 전개 추가 파트너 유치 가능성 나아가서 AI와 의료기기 통합 트렌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각이 결국에는 남다른 투자 관점으로 인플루언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안정적인 조금 뭐 100%다 수익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여러 종목 투자하는 종목들마다 결국에는 이 장기 투자를 더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윤철중은 앞으로도 겉으로 드러난 뉴스 뒤에 숨어있는 어떤 큰 그림과 맥락을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윤철중 TV 커뮤니티에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와 해석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아직 입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커뮤니티 입장을 하셔서 더 빠르게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스페셜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